일본 총리 후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건 일본에게 자살 행위다. 그날 일본 열도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방산 연구소 소속 히로시. 그는 15년 동안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영상 속 괴물 같은 미사일을 마주한 순간 그 믿음은 흔적도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현무5 지금 일본을 흔드는 단 하나의 무기. 그리고 지금 한 기술자가 그 모든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자존심이 아닌 생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노우에 히로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15년간 방산 연구를 해왔어요. 도쿄공업대를 졸업하고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저였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들어온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후배 사이토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선배님, 이거 꼭 봐야 해요. 그가 보여준 건 한국 국군의 날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한국 군사 퍼레이드겠지.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그 물체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바퀴가 18개나 달린 거대한 발사체. 그 위에 올려진 미사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15년간 본 어떤 무기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무-5라고 하네요. 사이토가 말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어요. 탄두 중량 9톤. 관통형 탄두. 사거리 3000km.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산 분야에서 15년 일한 사람으로서 그 미사일의 기술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던 중거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달라.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 저는 동공이 확장되는 걸 느꼈어요. 뇌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이야? 우리 미사일로는 저거 절대 못 이깁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사이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배님.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무-5의 그 압도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언제 이런 괴물을 만들었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뒤처진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현무-5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외신 기사들을 읽으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무-5는 북중러 포함 전 지역 타격 가능한 전략 자산이다. 미국 국방 전문지의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읽었어요. 전략 자산이라고. 한국 무기를. 한국 해구산 없이 핵억제력 확보.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미국 해구산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력으로 독립적 억제력을 만들어낸 거였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방산 주가를 확인했어요. 이게 말이 돼?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20% 상승, KAI 15% 상승. 반면 우리 미쓰비시 중공업 주가는 보합세였죠. 시장이 이미 답을 주고 있네. 시장은 정직했어요. 투자자들도 한국 기술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선배님, 미국 전문가들 반응 봤어요? 사이토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현무-5는 게임 체인저다.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점심시간에 아내 나오코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미사일 뉴스 봤어? 그녀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신보다 일반인인 내가 먼저 놀랐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걸 만들까?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일반인도 느낄 수 있는 기술 격차였던 거죠.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간 건 아닐까? 오후에는 해외 기술 분석 보고서를 읽었어요. 현무-5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체 기술, 첨단 유도 시스템, 관통형 탄두 설계. 모든 게 우리보다 한 수 위야. 방산 종사자로서 존경스럽다. 저는 생전 처음 타국 무기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이토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줄 몰랐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실.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어요. 부장 타카하시와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무-5의 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타카하시 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노우에,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냐? 절대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탄두 중량 9톤, 사거리 3,000km, 관통력 30m.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그건 허세야. 미국 기술 베낀 거겠지. 타카하시 부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케팅용 영상이야. 실제론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부장님, 이건 실제 배치된 무기예요.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현실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노우에, 진정해. 타카하시 부장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우리에게 소재 기술이 있잖아. 그때 터졌어요. 우리의 관료주의가 기술을 죽였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영광에만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현무-5로 미래를 선점했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뭘 했죠? 회의만 하고 있었잖아요. 타카하시 부장이 화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노우에, 자리에 앉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무-5 앞에서 우리 기술은 장난감이에요. 인정해야 한다고요. 한국은 벌써 다음 세대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자존심 부리는 사이의 말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조직 내에서 처음으로 반역을 일으킨 기분이었어요. 회의는 여기서 끝내자. 타카하시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노우에, 따로 이야기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방위성 관련 내부 문건을 열람할 기회가 있었어요.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접근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현무 타격 예상도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였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사된 현무-5의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완전히 덮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도쿄, 오사카, 나고야. 모든 주요 도시가 현무-5의 타격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스시마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방위성 상부 판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전략가들도 현무-5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문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미사일 타격 반경에 일본 주요 군사기지 7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 전부 현무-5 사정거리 아니야. 대응 방안 없음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방어가 아니라 포기가 전술이 되는 현실이구나. 또 다른 페이지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현무-5는
우리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결과가 이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안보 전략 자체가 현무-5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그 문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밀 사항이라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유타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방위에 대해 배웠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공격 무기를 못 만든대. 그래서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어. 유타의 순진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한국은 현무-5 같은 걸 만드는데 우리는 현무-5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현무-5 이야기요. 사이토가 답했어요. 선배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도 현무-5 같은 미사일 기술 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소재 기술력으론 그런 고체 연료 추진체 못 만들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막내 연구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에 계속 뒤처지기만 할 건가요? 그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옆팀 야마다 선배가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대요. 사이토가 귀띔해줬거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마다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요즘 한국 방산 회사들이 일본 기술자들 적극 영입하고 있다더라고요. 조건도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하고. 점심시간에 야마다를 직접 만나봤어요. 정말 한국으로 갈 생각이야? 네,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왜? 여기선 현무-5 같은 프로젝트 꿈도 못 꾸잖아요.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한국에선 젊은 기술자도 세계 최고 수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더라고요. 한국 연봉도 우리보다 좋아요. 무엇보다 기술자를 존중해주는 문화래요. 야마다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오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연구소 젊은 직원 5명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이직 준비하는 거냐? 일본 기술 인재들이 한국 기술의 동경심을 표출하는 시대가 왔구나. 저는 쓸쓸하게 생각했어요. 현무-5가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동성이었어요.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한국 방산 회사 채용 공고를 찾아봤어요. 나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을 직면했죠. 나이도 많고 가족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부럽다. 현무-5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니. 한 달 후 더 큰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한 거였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미사일 부품 입찰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타카하시 부장이 긴급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야. 어쩔 수 없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중형 공격 드론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현무-5 같은 미사일은 꿈도 못 꿔. 라는 푸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술력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현무-5를 연속 생산하는 동안
우리는 예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기술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점심시간에 격리팀 직원과 이야기했어요. 요즘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티타늄 합금 가격이 작년 대비 40% 올랐어요. 특수강 가격은 더 심해요. 60% 상승이에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무-5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은 불가능하죠. 오후에 한국 방산 업체들의 실적을 찾아봤어요. 한화시스템 매출 30% 증가, KAI 해외 수주 연속 성공, 수출 호조의 투자 확대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세야. 반면 일본 방산업계는 내수 의존도가 높아서 예산 삭감에 직격탄을 맞고 있었어요. 우리는 축소되고 한국은 확장되고.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일본은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는 관객일 뿐이에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이 주연이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된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또 다른 신형 무기 공개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 뉴스가 더 흥미진진해. 우리는 맨날 예산 삭감 소식만 나오잖아. 아들 유타도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한국 무기가 일본보다 훨씬 멋있다고 해. 정말 그래? 10살 아이도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현무-5를 본 지 2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느 날 방위산업협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 신청을 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현무-5 같은 첨단 무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노우에 씨,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관계자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쉽게 공유할 리 없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우리가 한국에게 동맹을 구걸하는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술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했습니다. 현무-5는 우리가 10년 걸려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의 창의력과 실행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자존심보다 현실을 봐야 해요. 현무 앞에선 자존심이 사치라고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한 중견 기업 대표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한국 기술력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현무-5 충격이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기술자가 정치인보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게 씁쓸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죠.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당신이 오라. 나오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존심으로는 현무-5를 막을 수 없어. 한국에서 배우는 게 맞아.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썼어요. 현무-5가 우리에게 준 교훈 기술은 겸손한 자에게만 발전을 허락한다. 어쩌면 이 위기가 일본 기술계의 새로운 각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는 현무-5의 꿈을 꿨어요. 그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메모를 적었어요. 다음 생에는 한국 기술자로 태어나고 싶다. 농담 같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곳에선 현무-5 같은 꿈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사이토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다면서? 네, 우리 연구소만 해도 10명 넘게 한국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 방산 회사 취업 준비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현무 -5 보고 나서 한국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봤어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편대 비행 영상이었습니다. 9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은 다르네. 마지막에 H자 대형을 그리는 장면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H. 한국의 H였죠. 저들이 그리는 하늘이 부럽다. 우리도 언젠가 저런 자신감으로 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오후에 타카하시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노우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죠? 한국 기업과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성사됐어. 참여할 생각 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현무 -5 기술도 볼 수 있나요? 직접적인 기술 공개는 어렵겠지만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상부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저녁에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출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유타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현무 -5 실제로 볼 수 있어? 진짜 크대. 아내도 미소 지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와.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와요. 유타가 말했어요. 그래야 아빠도 멋진 미사일 만들 수 있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현무 -5가 바꾼 건 단순히 군사 균형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술자의 인생, 한 나라의 인식, 동북아시아의 미래까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괴물 미사일을 본 날, 저는 조국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무 -5,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겸손함과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위대함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리지 않겠어요. 배우고 협력하는 것만이 살 길이니까요.